네, 오늘은 일시적으로 기억이 없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있습니다. 대부분 있으세요. 혹시 수면 마취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것이지 마취하는 동안에 다 움직이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기억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약물에 의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억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가 그 기억을 없애는 것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이롭게 쓰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일시적으로 기억이 없어질 만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머리를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기억이 없어졌다. 일단은 뇌외상이 즉 뇌를 다쳤을 때 일시적으로 기억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심리적인 여건 때문에 기억을 없애버리는 스스로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쪽을 기억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기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리성, 자기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물이나 뇌외상이나 해리성 기억 상실증 이러한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저한테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이 잠깐 없어졌다 했을 때 전 요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일과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과 뇌전증이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과성 기억 상실증은 상당히 뭐 흔한 현상은 아니에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기억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수시간 정도 지속되고 나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 멀쩡하신 분이 계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일과성 기억 상실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무척 당황해서 오세요.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찰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억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제 이상한 게 집에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딸 입장에서 본 거예요.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제 애들한테 막 대화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뭐 어디 갔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어머님이 분명히 어디 시장 갔다 왔는데 시장 바구니도 없고 그리고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얼굴 표정이고 그리고 아니 시장 갔다 왔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시장을 갔다 와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지 하면서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시장 바구니 어디다 뒀는지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간 자체도 본인은 기억 못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어머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전하고 달리 물건을 산다고 시켜놓고 그냥 가셨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즉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이 본인한테는 없어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싹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 무슨 일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가족들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황당해하고 당혹스러워서 그리고 가족들도 당혹스러워서 모시고 오십니다. 완전하게 회복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뇌 영상을 그때 찍으면 뭔가 하나 작은 점 같은 거 하나 정도 나타나는 정도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입니다. 그 순간에 인지검사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한데 그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서 인지검사를 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재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뭐 흔하게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 그렇게 이상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뇌 검사를 하고 뭐
뇌파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다 정상이고 그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모든 상황이 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일과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러한 일과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 존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검사하시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그냥 기억 상실증이 있었던 거구나. 재발은 별로 안 하겠구나. 이거 알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참 되돌아가기가 어렵죠. 놀래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억상실증 한번 걸리게 되면 비슷한 일만 있으면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일과성 기억상실증의 원인이 그래도 뭐냐고 자꾸만 물어보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억 회로와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뇌혈류가 잠깐 멈췄거나 아니면 덜 갔거나 해서 혼선이 왔을 경우. 두 번째는 뇌파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 뇌파에 이상이 있을 경우를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들어보셨어요? 네. 오,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뇌전증을 알고 계시다니. 뇌전증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간질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을 스스로도 아니면 외부에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의 대상이었고 간질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간질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서 고민하다가 뇌전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뇌전증이 사실은 더 정확한 얘기예요. 뇌에 전기가 합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뇌는 뇌와 뇌신경 사이에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신경을 전달하잖아요. 이게 전달할 때 정기적인 것이 신경 세포를 통해서 쭉 전달됐다가 다른 세포로 넘어갈 때는 화학적인 것, 즉 신경 전달 물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넘어가게 되면 이쪽 받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받은 신경세포는 또 다시 전기를 형성해서 다른 쪽으로 파급을 시킵니다. 즉 뇌에는 상당히 많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흐르는데 갑자기 누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누전으로 그러니까 그냥 번개 맞은 듯이 전기가 확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온 몸을 떨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온몸을 떨고 정신을 잃게 되면 그 순간, 정신을 잃었던 그 순간에 기억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게 아주 약하게 누전된 영역이 기억의 영역에만 그렇게 누전이 딱 됐다고 생각한다면 기억만 살짝 없어지고 전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그 부분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장애로 오셔서 치매라고 오셨던 분 중에 저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뇌전증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뇌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간질병 얘기, 뇌전증 얘기는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와죠. 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신이 내린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그 발작 경련할 때 그 모습이 우리와 달리 좀 너무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이 오면 이렇게 꾹 짜게 된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몸으로. 그때 몸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아주 기괴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서 그 소리에 의해서 마치 이제 무슨 귀신이 이렇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 귀신병이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아니다라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기록상으로는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라고 그리고 신이 내린 현상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건 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처음. 그래서 이 병은 그렇지만 히포크라테스가 한참 옛날 전이고
예수님 때도 그 간질병 환자들을 다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와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중세 이후로 계속 넘어오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계속 보여왔어요. 뇌전증은 가장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한테 안 좋은 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이제 지금은 약을 쓰면 무척 좋아져요. 거의 없어집니다. 저희만 해도 어렸을 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경련하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많았고 반에서도 있었고 그랬어요. 요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만큼 약으로 잘 조절하고 있는 병이고 또 수술로도 수술도 하고 그러는 병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치료를 받고 뇌병이라는 것을 열심히 알리고 그래서 뇌전증이라고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뇌전증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좀 갖고 있어요. 치매 얘기해야 되는데 왜 뇌전증 얘기를 하냐? 똑같습니다. 치매도 우리가 어떤 그 낙인을 자꾸만 찍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뇌질환 중에 또 낙인을 찍히는 가장 큰 안타까운 병이 뇌전증이거든요. 이게 몇 가지 편견들이 있는지 편견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볼게요. 간질 드물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드물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명 걸립니다. 무척 많습니다. 간질 100% 유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유전병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뇌병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간질은 성인도 걸릴 수 있다. 아기한테만 걸리는 거지 성인은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기 때 피크가 한 번 있고 나이 들어서도 피크가 한 번 또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생기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로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정신과 가서 이 뇌전증 치료 안 받습니다.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과에서 받죠. 전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치병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불치병 아닙니다. 진짜로 약을 쓰면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들 일부는 바로 이 병을 목표로 해서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장미회라는 것이 있어요. 장미회. 장미회라고 이 간질병 환자들한테 약을 드리는 그런 선교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역사상에는. 그때는 이제 약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약을 주고 정상으로 복귀하게 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이 일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전국민 보험이 되고 약값도 이제 많이 싸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이제 더 이상 잘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외에 나가면 좀 후진국에는 저희와 똑같은 예전에 그와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하고 북녘 땅에도 사실은 이런 이 병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한때 노력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나라에는 이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안 좋은 병이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나라에서 이러한 병이 없다고 정의하는 순간 이 병을 갖고 있는 북한 동포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뭐 아주 극단의 경우에 사람의 해골을 파먹으면은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무덤을 판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즉 병이라는 자체와 이것에 대한 편견과 이 편견에 의해서 뭔가 병 자체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는 엄청나게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주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잘 안 없어집니다.
근데 뇌전증은 진짜로 저희들이 잘 치료하면 진짜 깨끗하게 좋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깜빡깜빡 학업 장애가 있는 제가 아는 아기가 학업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참 똑똑한 것 같아. 시험도 잘 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빵점을 낼 때가 있고 막 너무 들쑥날쑥해서 왜 그런가 하고서 뇌파를 봤더니 뇌전증이에요. 약을 써서 뇌파가 다 정상되고 더 이상 그러니까 경기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뇌파만 정상되는 것을 보고 계속 봤는데 지금은 요즘 잘 나간다는 의과대학이라는 데 다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 너무 이제 뇌전증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뇌전증 얘기만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경기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응급처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길어봤자 5분을 넘지 않습니다. 2분 내지 3분 정도의 경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관찰을 해주시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에 위험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치워주시고, 그런데 경련을 한다고 막 안아준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시게 놔두세요. 이렇게 쭉 하고 덜덜덜 떠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때 많이 안 다칩니다. 도리어 어떤 그런 거 한다고 막 이렇게 집어서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디로 피하게 하고 입에다 손 넣고 뭐 이랬다가 도리어 더 큰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주변에 하고 단지 이제 편안하게 하고 이제 꽉 조이는 것이 있으면 조금 이제 좀 경련이 멈을 때 좀 풀어놓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봐주시는 분이 이제 가시라고, 내가 봐줄 테니까 그래갖고 저거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깨어났을 때 빨리 이제 좀 안전한 데로 가서 안심하게 해주는 게 좋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경기가 멈추질 않아. 이러면 연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를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근데 2분, 3분이 엄청 길어 보여요. 엄청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재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벌써 본 지가 5분 정도가 됐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시치 없이 119 전화하셔야 됩니다. 경련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머 큰일 났어 하고서 구경만 잔뜩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힘든 거니까, 우리가 그분이 경기만 딱 멈추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과성 기억 상실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뇌전증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과성으로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약물 얘기했습니다. 약물. 우리가 수면 마취와 같이 약물도 기억 상실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수면 마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면제로 먹고 있는 몇 가지 약들이 또 기억 상실증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그때 봤을 때 우리는 먼저 약물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 외상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전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뇌 외상 상태가 너무 지나치면 옛날 것까지도 다 무너져서 옛날로도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도 못 돌아가고 계속 뇌가 망가진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진탕 정도 이렇게만 나타났을 때 기억력이 살짝 없어졌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리성 기억 상실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저도 기억 상실증을 주로 기억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분들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일과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서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몇 시간 동안 싹 기억이 날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과성 기억 상실증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뇌전증 자체가 아주 작은 영역에서 기억력만 없애주는 그러한 뇌 전기의 그 합선 작용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기억력이 순간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왔다가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깜빡 기억력이 없어졌던 이러한 박스가 하나 쳐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요게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안심하고 의사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특히나 뇌전증 같은 거 발견하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뇌전증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인식 이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일과성 기억 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과성 기억 상실증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나이 드시면서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치매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런 일시적인 일반적인 건망증이랑 오늘 강연해 주신 일과성 기억 상실증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를 걱정하는 기억 장애는 이제 그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힌트를 주거나 이런 거라도 이제 잘 떠오르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건망증 하고 있는 건 이제 보통 이렇게 힌트를 주면 떠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일관성 기억 상실증하고 그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일관성 기억 상실증은 지금 물어보면 지금은 다 기억합니다. 환자분들. 뭐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던 이 몇 시서부터 몇 시 사이 여기만 완전히 기억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망증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한두 개의 사건이 연결이 좀 안 되고 있어서 힌트를 주면 이렇게 연결하면 다 떠오르는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떠오르지 못해요. 딱 그 시간대에는 완벽하게 기억이 없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차원이 다르네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일과성 기억 상실증을 앓으신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뭐 높다거나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과성 기억 상실증은 이제 연세 드셔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도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어떤 내용 꼽아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기억해서 기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때로는 망각도 중요합니다. 너무 기억에 저거 해서 기억 못한다고 자꾸 뇌파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이어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치매에 대한 강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을 때 의사들이 약을 쓴다는데 과연 어떤 약을 쓰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